사실 저는 교육부 특별조사관 박정숙입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명문 사립중학교 한성학원의 정문이 조용히 열린다. 67세의 박정숙이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을 지나친다. 경비원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정숙은 30년간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했지만 지금은 그저 익명의 청소부일 뿐이다. 그녀의 손은 세월에 거칠어졌지만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교육자로서의 품격이 남아있다. 본관 1층 복도를 걸으며 정숙은 벽에 걸린 역대 교장 사진들을 바라본다. 그중 하나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있다. 하지만 그 사진 아래 명패에는 고 박정숙 교장 재임 기간 1994년부터 2021년까지라고 적혀 있다. 공식적으로는 3년 전에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30년 만에 다시 돌아왔구나. 정숙이 작게 중얼거린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 소리는 30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아이의 마지막 비명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 박준호, 오늘은 용돈 얼마 가져왔어?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진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 정숙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그 이름 박준호. 바로 자신의 손자 이름이었다. 정숙은 급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한다. 계단 밑 구석진 곳에서 14세의 박준호가 3명의 상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아이의 교복은 구겨져 있고 책가방이 바닥에 뒤엎어져 있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본다. 거짓말하지 마. 어제 분명히 10,000원 가져오라고 했잖아. 리더격인 3학년 이태민이 준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친다. 정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타난다. 아이들이 새벽에 학교에서 뭐 하는 거지? 가해 학생들이 깜짝 놀라 돌아본다. 뭐야? 청소부 할머니가 왜 여기서 참견해?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참견이 아니라 보호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3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위엄이 스며 있다. 가해 학생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황급히 도망간다. 준호가 할머니를 알아보고 놀란다. 할머니, 왜 여기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숙이 손자를 끌어안는다. 괜찮니? 다쳤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30년 전 지키지 못한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지금 손자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교차한다. 그 순간 정숙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스쳐간다. 교장실에서 학부모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던 그날. 우리 아이가 자살했는데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죠? 라던 어머니의 절규.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정숙이 속으로 다짐한다. 이튿날 아침 정숙은 3학년 4반 교실 청소를 맡는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이른 시간 교실 칠판에는 누군가 장난으로 써놓은 글씨들이 가득하다. 박준호 거지, 준호 병신 같은 악성 댓글들이 칠판을 가득 채우고 있다. 정숙의 손이 떨리며 칠판을 지운다. 각각의 글씨를 지울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는 김민수라는 아이였다. 담임교사인 김소라가 일찍 출근해 교실로 들어온다. 아, 청소 고생 많으세요. 소라는 정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한다. 선생님, 요즘 학교 폭력은 없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달라서 특히 3학년 이태민 무리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태민 아버지가 이 학교 이사라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사요?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네, 이철수 이사장님 아드님이에요. 학교 운영진들이 다 눈치를 보죠.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정숙이 주먹을 꽉 쥔다. 30년 전에도 똑같았다. 권력 앞에서 교육이 무력해지고 약한 아이들이 희생되는 구조. 소라가 계속 말한다.
사실 다른 반에도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박준호만이 아니라요. 하지만 학부모들도 대부분 모르시고 아이들은 더욱 말을 안 해요. 왜 신고를 안 하나요? 정숙이 묻는다. 신고해봤자 결국 가해자가 더 큰 보복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장난이라고 치부하죠. 이태민 아버지 영향력 때문에 정숙의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른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라가 깊게 한숨을 쉰다. 솔직히 무력감을 느껴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는데 현실은 너무 복잡하고 때로는 30년 전 박정숙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숙이 깜짝 놀란다. 30년 전 박정숙 교장이요? 네, 이 학교의 전설 같은 분이세요. 비록 마지막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셨다고.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신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학생의 자살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교육계를 떠나신 후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소라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정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살아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정숙은 이사장실 청소를 맡는다. 이철수 이사장이 부재 중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철수가 전화통화를 하며 돌아온다. 정숙은 재빨리 구석에 숨어 청소하는 척한다. 30년 전 그 박정숙 교장 때문에 우리 학교 평판이 얼마나 떨어졌는데. 다행히 죽어서 이제 걱정 없지만. 이철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진다. 정숙의 손이 걸레 위에서 굳어진다. 요즘은 학교 폭력 은폐도 예술이야. 학부모들이 뭘 알겠어. 적당히 쉬쉬하고 가해자 부모한테 돈 좀 받고 피해자는 전학 보내고 깔끔하게 정리되지. 전화 너머에서 다른 사람이 뭔가 말하는 것 같다. 우리 태민이? 걱정 마.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 학교는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철수가 낄낄거리며 웃는다. 박준호? 아, 그애 말이야. 걔도 곧 전학 갈 거야. 부모한테 압박 넣고 있거든. 시끄럽게 굴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정숙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른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변했다. 그나저나 요즘 청소부들이 왜 이렇게 많아? 관리비 아까워. 이철수가 투덜거린다. 정숙이 조용히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문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철수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정숙을 발견한다. 야, 거기 누구야? 정숙이 고개를 숙인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청소는 벌써 끝났을 텐데 뭘 그렇게 오래 해? 이철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본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려고.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그래,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시간이 돈이야. 이철수가 손을 흔들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낸다. 정숙이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춘다. 이사장님, 뭐? 혹시 30년 전 김민수라는 학생 기억하세요? 이철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게 왜? 너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걸 알아? 그냥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그 아이가 자살했다고. 그건 옛날 일이야. 그리고 그런 소문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 알겠어? 이철수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간다. 하지만 복도에서 주먹을 꽉 쥔다. 김민수야. 할머니가 이제 진짜로 복수해 줄게.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30년 전 자료들을 꺼낸다. 김민수 사건 관련 서류들, 당시 학교 측의 대응 방식, 그리고
이철수가 어떻게 사건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증거들.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한다. 1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중 또다시 아이들의 다툼 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에는 화장실 쪽에서 나는 소리다. 야, 박준호. 어제 말한 핸드폰은?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있는 거 알거든. 뭔가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숙이 청소용구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태민과 2명의 친구들이 준호를 구석에 몰아넣고 있다. 학생들, 뭐 하는 거지? 정숙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이태민이 짜증스럽게 돌아본다. 또 청소부 할머니야? 방해하지 말고 꺼져. 정숙이 이태민 앞으로 다가간다. 너 이태민이지? 아버지가 이철수 이사장이고. 이태민이 당황한다. 어떻게 내 이름을? 30년 전에도 너희 아버지가 이런 식이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뭔 소리야? 30년 전이 뭔데? 정숙이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그때도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으로 입막음하고 진실을 덮으려 했지. 이태민의 친구들이 불안해한다. 태민아, 이 할머니 뭔가 이상해. 이제부터 우리 준호에게 손 떼면. 정숙이 이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그 순간 정숙의 눈빛에서 3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온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위축된다. 준호야, 이리 와. 정숙이 손자를 부른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뒤로 숨는다. 할머니, 괜찮다.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태민이 분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뭔가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다. 우리 가자. 이태민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간다. 정숙이 준호의 상처를 살핀다.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왜 여기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다 계획이 있어. 정숙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계획이요? 응.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계획 말이야. 정숙의 눈에 결의가 서린다. 그날 오후 정숙은 김소라 선생님을 찾아간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학교 폭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소라가 놀란다. 청소하시는 분이 왜 그런 걸? 손자가 이 학교에 다니거든요. 박준호요. 아, 그럼 준호 할머니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라가 반갑게 인사한다. 네. 그래서 더욱 신경이 쓰여서요. 정숙과 소라는 빈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소라는 그동안 목격한 학교 폭력 사례들,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 그리고 이철수 이사장의 압력에 대해 털어놓는다.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고하고 싶지만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보게 되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 만약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일주일 후 정숙은 이철수 이사장에게 불려간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차갑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들어와. 정숙이 들어가니 이철수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본다. 청소부 아줌마 앉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는다. 자네, 요즘 우리 태민이한테 뭐라고 했다던데? 별 말씀을요. 그냥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철수가 코웃음을 친다. 사이좋게? 청소부 주제에 우리 아들을 교육시키겠다는 거야? 정숙이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자네 손자가 박준호라고? 그애 말이야, 요즘 말썽이 많더라. 다른 아이들과 잘 안 어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뭐? 이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혹시 우리 태민이가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숙이 잠시 망설인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철수가 일어서서 정숙 앞으로 다가온다. 분명히 해두자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네 같은 사람이 참견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이 다친다? 이철수가 비웃는다. 요즘 애들이 그런 거 가지고 다쳐? 옛날 우리 때보다 훨씬 약해진 거지. 정숙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30년 전과 똑같은 말들이다. 그리고 말이야, 이철수가 계속한다. 자네 손자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전학을 권유할 수도 있어. 다른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전학요? 정숙이 깜짝 놀란다. 그래. 여기는 명문학교야.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은 받을 수 없어. 정숙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는다. 자네도 이해하겠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조용히 청소나 하고 괜한 참견은 하지 마. 알겠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숙인다. 잘 됐군. 그럼 나가도 돼. 정숙이 일어서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춘다. 이사장님, 뭐? 혹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철수가 당황한다. 갑자기 그게 왜? 그냥 궁금해서요. 교육? 이철수가 비웃는다. 돈이지 뭐. 돈 많은 집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교육이야. 무슨 이상적인 소리 하고 있어? 정숙의 얼굴이 굳어진다. 돈이라고요?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무슨 봉사정신으로 살아? 교육도 사업이야, 사업.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이철수가 손을 흔든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나가. 정숙이 나간다. 복도에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다. 3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군. 아니, 더 나빠졌어. 그날 밤 정숙은 작은 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30년 전부터 기록해온 학교 폭력 사례들, 은폐 방법들, 그리고 가해자들의 명단.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김민수 2021년 4월 15일 자살이라고 적혀 있다. 민수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방과 후 정숙은 김소라 선생님을 다시 찾아간다.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준호 할머니께서 따로 만나자고 하시니까 좀 의외였어요. 소라가 커피를 마시며 말한다.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정숙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낸다. 이것 좀 봐주세요. 소라가 파일을 열어보니 각종 학교 폭력 사례들과 대응 방안들이 정리되어 있다.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다. 이건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소라가 놀란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데요? 정숙이 잠시 망설인다. 사실 저는 예전에 교육 관련 일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이 자료들이 선생님, 만약 이 학교의 학교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라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이요? 정숙이 소라의 눈을 똑바로 본다. 학교 내부 정보들, 교사회의 내용, 학교 측 대응 방식, 그리고 다른 피해 학생들의 명단. 소라가 잠시 고민한다. 그런 정보를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한 번에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이철수 이사장의 영향력이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다. 소라가 놀란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소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고마워요, 선생님.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온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소라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소라야, 여기 있었구나. 아, 오빠. 소라가 반갑게 인사한다. 할머니, 제 오빠 김동현이에요. 기자 일하고 있어요. 정숙이 관심 있는 눈으로 동현을 본다. 기자요? 네, 사회부 기자입니다. 동현이 정중하게 인사한다. 정숙의 머릿속에 무언가 떠오른다. 혹시 교육 관련 기사도 쓰시나요? 요즘 학교 폭력 이슈가 많아서 자주 다루죠. 왜 그러세요? 소라가 끼어든다. 준호 할머니께서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 그러시군요. 요즘 정말 심각한 문제죠. 동현이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 게 있어서. 동현이 명함을 건넨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정숙은 동현에게 전화를 건다. 기자님, 저 오늘 카페에서 만났던. 아, 준호 할머니시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성학원의 조직적인 학교폭력 은폐에 대해서요. 전화 너머로 동현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진다. 그게 정말인가요? 증거도 있어요. 30년간의 기록들이. 30년이요? 그럼 혹시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하지만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본다. 멀리 한성학원의 불빛이 보인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저녁 정숙은 동현과 한적한 공원에서 만난다. 정숙이 가져온 상자 안에는 30년간 모은 자료들이 가득하다. 이게 전부인가요? 동현이 놀란다. 30년간 제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들이에요. 동현이 자료를 넘겨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어떻게 이런 걸? 정숙이 잠시 망설인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한성학원 교장이었어요. 동현이 깜짝 놀라 자료를 떨어뜨릴 뻔한다. 네, 교장이었다고요? 네.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30년간 재직했었죠. 그럼 혹시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죽은 건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숙이 씁쓸하게 웃는다. 동현이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왜? 정숙이 깊게 한숨을 쉰다. 30년 전 김민수라는 아이가 자살했어요. 학교 폭력 때문에. 그 사건 알고 있어요. 당시 큰 이슈였죠.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회의 중이라며 만나주지 않았죠. 동현이 진지하게 듣는다. 그 후 3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손자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번엔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하고 들어가신 거군요. 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은밀해졌죠. 정숙이 특별한 파일을 꺼낸다. 이건 이철수 이사장이 지난 10년간 은폐한 학교폭력 사건들의 목록이에요. 총 47건이고 그중 3건은 자살 시도까지 갔어요. 동현이 경악한다. 47건이나요? 돈으로 입막음하고 피해자를 전학 보내고 가해자는 보호하고 완벽한 시스템이죠.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정숙이 미소를 짓는다. 30년간 교장을 했으니까 네트워크가 있죠. 전직 교사들, 학부모들,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들도. 동현이 감탄한다. 정말 대단하세요. 기자님, 이걸 기사로 쓸 수 있나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당연히 써야죠. 하지만 이철수 이사장의 권력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정숙이 또 다른 파일을 꺼낸다. 이철수가 학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증거들이에요. 횡령이요? 지난 5년간 총 12억 원을 빼돌렸어요. 학교 폭력 은폐 비용, 개인 유흥비, 부동산 투자비 등으로요. 동현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리고 이건 정숙이 녹음기를 꺼낸다.
어제 이철수가 전화로 다른 사립학교 이사장과 나눈 대화예요. 녹음기에서 이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학교 폭력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돼. 피해자 부모한테 1,000만 원 정도 주면 조용해져. 동현이 충격을 받는다. 이런 걸 어떻게 해? 청소부의 장점이죠. 투명인간 취급받으니까 아무도 경계하지 않아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정도면 충분히 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철수의 보복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희 신문사도 각오는 하고 있으니까. 정숙이 동현의 손을 잡는다. 부탁드려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정숙 교장님. 그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3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교장님이라고 불러준 것이다. 일주일 후 한성학원에 비상이 걸린다. 동현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다. 제목은 명문 사립중학교의 충격적인 학교폭력 은폐 실태였다. 기사에는 이철수의 녹음 파일과 함께 구체적인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리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간다. 이철수가 분노에 차서 교무실로 뛰어온다. 당장 누가 언론에 제보했는지 찾아내. 그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진다. 교사들이 웅성거린다. 소라도 긴장한 얼굴로 기사를 읽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이철수가 고함친다. 그때 정숙이 청소를 하며 교무실 앞을 지나간다. 이철수가 그녀를 발견한다. 아, 청소부. 정숙이 고개를 돌린다. 네. 너 혹시 이상한 기자 만난 적 있어? 기자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이철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본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이철수가 여전히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냥 보내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철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한다. 이 학교 모든 직원들 신상정보 조사해. 특히 청소부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사립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온다. 청소부 중에 이상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 박정순이라고 하는데 3개월 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짜예요. 이철수의 눈이 번뜩인다. 뭐라고? 그리고 이상한 건 이 사람이 한성학원 근처에서만 목격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계속 조사해. 그 다음 날 이철수는 정숙을 다시 불러들인다. 자네 이름이 박정순이라고? 정숙이 긴장한다. 네. 주소가 어디지? 정숙이 미리 준비한 가짜 주소를 댄다. 이철수가 서류를 내민다. 그럼 이건 뭐야? 서류에는 정숙의 가짜 신분이 들통난 내용이 적혀 있다. 이건 정숙이 당황한다. 자네 누구야? 정체를 말해. 정숙이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든다. 그냥 손자를 지키고 싶은 할머니예요. 손자를 지키고 싶어서 가짜 신분을 쓴다고? 네. 이철수가 비웃는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 누군가 보낸 거지? 아니에요. 그럼 당장 나가. 해고야. 정숙이 충격을 받는다. 해고요? 그래. 당장 짐 싸서 나가. 정숙이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상했던 일이다. 알겠습니다. 정숙이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교무실을 나간다. 복도에서 소라가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숙이 미소를 짓는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날 저녁 정숙은 동현과 긴급히 만난다. 해고당하셨다고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죠. 동현이 의아해한다. 무슨 뜻이에요? 정숙이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낸다. 이제 진짜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열자 교육부 특별조사관 위촉장이 나온다. 이름은 박정숙, 위촉 날짜는 3개월 전이다. 동현이 놀란다. 이게 뭐예요?
사실 저는 3개월 전부터 교육부 특별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교육부 특별조사관이요? 네. 한성학원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동현이 감탄한다. 그럼 청소부로 위장한 것도 공식 작전이었어요. 내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준다. 이건 교육부 장관의 직접 지시서예요. 한성학원 학교폭력 은폐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라고 되어 있죠. 동현이 서류를 자세히 본다. 정말 진짜네요. 그리고 이건 정숙이 스마트폰을 꺼낸다. 지난 3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교육부와 공유되고 있어요. 화면에는 교육부 내부 시스템이 보인다. 대단해요. 정말 내일이면 교육부에서 공식 조사팀이 파견될 거예요. 그리고 정숙이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팀이 나올 거예요. 횡령 혐의로. 동현이 놀란다. 검찰까지요? 이철수의 범죄는 학교폭력 은폐만이 아니거든요. 12억 원 횡령은 명백한 형사범죄죠. 그때 정숙의 전화가 울린다. 네, 박정숙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교장님, 교육부 차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정숙이 동현을 본다. 기자님, 내일 큰 기사 나올 준비하세요. 동현이 웃는다. 이미 준비 끝났어요. 제목도 정했어요. 뭔데요? 67세 할머니 교육부 특별조사관의 3개월 잠입수사 성공. 정숙이 웃는다. 좀 길지 않나요? 임팩트가 있어야죠. 두 사람이 웃는다. 30년 만에 정숙이 진짜 웃음을 짓는 순간이다. 그런데 할머니, 아니 교장님, 정말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손자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는 순간부터요. 대단해요. 정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죠. 그날 밤 정숙은 손자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할머니, 학교에서 해고당했다며? 응. 하지만 걱정하지 마. 왜요? 정숙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내일부터는 할머니가 다시 교장 선생님이 될 거거든. 교장 선생님이요? 응. 그리고 너를 괴롭힌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을 거야. 준호가 눈을 반짝인다.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를 믿어. 다음 날 오전 10시 한성학원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나타난다. 교육부 조사팀과 검찰 수사팀이 동시에 도착한 것이다. 이철수가 당황하며 학교 정문으로 나온다. 무슨 일이십니까? 교육부 조사팀장이 공문을 내민다. 교육부 특별조사팀입니다. 한성학원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하러 왔습니다. 학교폭력 은폐요? 그런 건 없는데. 검찰 수사관이 나선다. 검찰청입니다.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때 또 다른 차에서 정숙이 내린다. 이번에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다. 이게 무슨... 이철수가 말을 잇지 못한다. 교육부 조사팀장이 정숙에게 인사한다. 박정숙 특별조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특별조사관이라고요? 정숙이 이철수 앞으로 다가간다. 3개월간 수고 많았어요. 이사장님. 너는 청소부. 청소부는 위장이었죠. 증거 수집을 위한. 정숙이 조사팀장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넨다. 이게 지난 3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입니다. 조사팀장이 파일을 받는다. 정말 완벽하군요. 검찰 수사관들이 이철수에게 다가간다. 이철수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라고요? 이건 오해예요. 교육부 조사관이 수집한 증거가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이철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
그 모습을 본 교사들과 학생들이 웅성거린다. 정숙이 확성기를 들고 전교생에게 방송한다. 한성학원 학생 여러분, 저는 교육부 특별조사관 박정숙입니다. 학생들이 놀란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은 이제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앞으로 학교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뛰어와서 정숙을 안는다. 할머니, 준호야, 이제 괜찮아. 정말 할머니가 교장 선생님이 돼요? 정숙이 웃는다. 응.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동현이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을 대형 기사감이다. 소라가 다가와서 정숙에게 인사한다. 정말 교육부 조사관이셨군요.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이 학교를 바라본다.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정말로. 2주 후 한성학원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흐른다. 이철수는 구속되었고 관련된 교사들도 모두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임시교장으로 박정숙이 복귀했다. 교장실에서 정숙이 업무를 보고 있다. 벽에는 학교폭력죄로 현판이 새롭게 걸려 있다. 소라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온다. 교장 선생님,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완전히 0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없는 게 아니라 폭력 자체가 없어진 거겠지?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숙이 미소를 짓는다. 다행이군요. 그리고 이태민 학생도 많이 변했어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구속된 충격이 컸겠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네요. 그때 문이 노크된다. 들어오세요. 이태민이 들어온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왜? 지난 3개월간 준호한테 했던 일들이요. 정숙이 이태민을 따뜻하게 바라본다. 이제 괜찮아. 중요한 건 앞으로야. 제가 준호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준호한테 직접 말해봐. 이태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태민이 나간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본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에는 준호와 이태민이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도 있다. 동현이 찾아온다. 교장님, 기사 반응이 엄청나요.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했어요. 다들 한성학원 사례를 보고 용기를 냈나 봐요. 정숙이 감동한다. 정말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박정숙 교장님을 모델로 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과분한 일이네요. 과분하긴요. 67세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날 오후 정숙은 30년 전 자살한 김민수의 묘를 찾는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한다. 민수야, 할머니가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이제 너 같은 아이는 다시 생기지 않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다. 고마워, 민수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진짜 교육자가 될 수 있었어. 눈물이 흐르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편의점에서 준호가 좋아하는 과자를 산다. 30년 만에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한 달 후 정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된다. TV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교육부에서는 박정숙 모델을 전국 학교에 확산시키기로 한다. 교육부 장관이 한성학원을 직접 방문한다. 박정숙 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전 국민이 감동받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가요? 전국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의 명예대사를 맡아주세요.
정숙이 잠시 고민한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아니에요. 박정숙 교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신가요? 전국의 퇴직 교사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시니어 교육봉사단을 만들어서 말이죠. 장관의 눈이 밝아진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67세, 70세, 심지어 80세까지도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죠.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정숙의 인터뷰가 나온다. 67세에 이런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손자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년 전 지키지 못한 아이에 대한 속죄의 마음도 있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전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거든요.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진다. 67세에도 이런 일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핑계대고 살던 제가 부끄럽네요. 2주 후 정숙에게 전국에서 연락이 온다. 저희도 시니어 교육봉사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퇴직했지만 아직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박정숙 교장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숙의 사무실은 하루 종일 전화벨이 울린다. 전국의 퇴직 교사, 교장, 교감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혀온 것이다. 소라가 들어온다. 교장 선생님, 전국에서 연락 오는 분들이 벌써 3,000명이 넘었어요. 3,000명이나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많아요. 교사 경력은 없지만 아이들을 도우고 싶다는 분들이요. 정숙이 감동한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와요. 일본, 중국,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해외에서요? 네. 한국의 67세 할머니 교장이 화제가 되었나 봐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본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환한 웃음이 가득하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때 준호가 뛰어들어온다.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TV에서 할머니 나오는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정숙이 준호를 안는다. 할머니는 그냥 준호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정말 무서운 일 없을 거죠? 응.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안전할 거야. 준호가 환하게 웃는다.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 순간 정숙은 깨닫는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손자 하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라는 걸. 3개월 후 시니어 교육봉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출범식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정숙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박정숙 교장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일입니다. 대통령님, 67세에 이런 용기를 보여주셔서 전 국민이 감동받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박정숙 교장님을 보십시오. 67세의 나이에도 손자를 지키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해서 3개월간 증거를 수집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온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의 모범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정숙이 단상에 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5,000명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5분간 계속된다. 출범식 후 기자회견이 열린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전국 모든 학교에 시니어 교육봉사단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습 지도, 상담 활동도 함께 할 거예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벌써 벤치마킹 팀이 왔고 중국에서도 초청 연설 요청이 왔어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죠. 특히 예전에 괴롭힘 당하던 아이들이 당당하게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날 저녁 정숙은 한성학원으로 돌아온다. 이제 이 학교는 전국 학교폭력 근절의 모델 학교가 되었다. 교무실에서 소라가 기다리고 있다. 교장 선생님, 오늘 출범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뭐죠?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건가요? 정숙이 잠시 생각한다. 사실 처음엔 그냥 준호만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보였죠. 그래서 교육부에 연락하신 거군요. 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숙이 미소를 짓는다. 30년 만에 진짜 교육자가 된 기분이에요. 30년 전에도 훌륭한 교육자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김민수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이번에야 비로소 진짜 아이들을 지킨 거죠. 소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을 지키시는 거네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거죠. 6개월 후 정숙은 유네스코로부터 교육혁신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이 파리에서 열린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상을 전달한다. 시상식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온다. 67세 한국인 할머니가 전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이다. 수상 소감에서 정숙이 말한다. 교육은 나이나 지위, 권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랑과 정의에 관한 것이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상식 후 정숙은 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한다. 독일, 영국, 스웨덴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진다. 한 달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정숙을 인천공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환영한다. 박정숙 교장님, 대한민국의 자랑, 67세 영웅. 정숙이 마이크를 잡는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교육혁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어요. 이제 우리의 경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아이들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기자가 질문한다. 해외 반응은 어땠나요? 모든 나라가 시니어 교육봉사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숙이 잠시 생각한다. 스웨덴에서 85세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 순간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한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숙의 귀국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진다. 67세에 시작한 박정숙 교장님의 도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VCR에서는 정숙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이 요약된다. 청소부 위장 잠입부터 유네스코 수상까지 한 할머니의 손자 사랑이 전 세계 교육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한성학원은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되었다. 학교 폭력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정숙의 교장실에 한 학생이 찾아온다. 이태민이다. 교장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정숙이 놀란다. 교사를요? 네. 교장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정숙이 감동한다. 좋은 꿈이야. 꼭 이루길 바라. 이태민이 나간 후 소라가 들어온다. 교장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전국 학교 폭력 발생률이 70% 감소했대요. 시니어 교육봉사단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정숙이 기뻐한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해외 22개국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교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숙이 고개를 젓는다. 우리 모두 덕분이죠. 그날 오후 정숙은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준호가 달려와서 안긴다. 할머니, 오늘 학급 회장 됐어요. 정말 축하해. 그리고 반 아이들이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정숙이 웃는다. 고마운 건 할머니야.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줘서.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교장 선생님 할 거죠? 정숙이 하늘을 바라본다. 글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떤 일이요?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 할머니가 다 할 거예요? 정숙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혼자서는 못하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가능해. 그때 김민수의 어머니가 찾아온다. 30년 만의 만남이다. 정숙 교장 선생님, 어머님, 두 사람이 서로 안는다. 30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다. 우리 민수가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야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우리 민수의 꿈을 이어받아 주신 거예요. 민수 어머니가 정숙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넨다. 이건 민수가 죽기 전에 선생님께 드리려고 썼던 편지예요. 30년간 보관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는다.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은 진짜 교육자니까요.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민수 올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민수야, 할머니가 내 꿈을 이뤄줬어. 3년 후 정숙은 70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더욱 뜨겁다. 이제는 국제적인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교육안전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는 날이다. 인천공항에서 준호가 배웅을 나온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준호는 키도 훨씬 커졌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2주 후에 돌아올게. 아프리카에서도 할머니 같은 일 하실 거예요? 거기 아이들도 우리 준호처럼 소중하거든. 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도 할머니 자랑이야. 출국장으로 향하는 정숙을 보며 사람들이 인사한다. 박정숙 교장님, 건강하세요. 아프리카에서도 멋진 일하고 오세요. 정숙이 손을 흔들며 답한다.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한 정숙을 현지 교육부 장관이 직접 마중 나온다. 컨퍼런스장에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교육자들이 모여 있다. 정숙이 기조연설을 한다. 교육은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한국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 인종,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낸다. 강연 후 한 젊은 케냐 교사가 질문한다. 박 박사님, 저는 25세입니다.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숙이 웃는다. 저는 67세에 진짜 일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저보다 42년이나 앞서 있어요. 청중들이 웃는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2주간의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정숙에게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소라가 들고 온 신문을 보니 헤드라인이 박정숙 모델 UN 공식 교육 프로그램 채택이라고 되어 있다. 교장 선생님, 대단한 소식이에요. UN에서요? 네.
전 세계 193개국에서 시니어 교육 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대요. 정숙이 놀란다. 정말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유엔 교육 특별자문관으로 임명하고 싶다고 해요. 70세의 유엔 자문관이라니.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숙이 웃는다. 그러게요. 그날 밤 정숙은 30년 전 김민수의 사진을 보며 말한다. 민수야,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너처럼 외롭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끝까지 지켜줄게. 6개월 후 정숙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교육특별자문관으로 임명된다. 70세의 한국인 할머니가 전 세계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한다. 박정숙 박사님, 193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세계교육안전특별자문관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식장에는 전 세계 교육부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숙이 소감을 말한다. 70년 전 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박수가 5분간 계속된다. 임명식 후 정숙은 유엔 교육 담당 부서로 출근한다. 세계 각국의 젊은 직원들이 70세 할머니 상관을 맞이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 정숙은 글로벌 시니어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모든 나라의 시니어 교육자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매우 소중해요. 미국 담당자가 질문한다.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하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죠. 6개월 후 정숙의 주도로 글로벌 시니어 교육 컨퍼런스가 출범한다. 전 세계 50만 명의 시니어 교육자들이 참여한다. 브라질에서 온 보고서 학교 폭력 80% 감소. 인도에서 온 보고서 학업 성취도 30% 향상. 나이지리아에서 온 보고서 중도 탈락률 50% 감소. 정숙이 이 보고서들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동료 직원이 말한다. 박 박사님, 세상을 바꾸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정숙은 한국의 준호와 화상 통화를 한다.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준호야, 잘 지내지? 네. 그런데 할머니, 언제 한국에 오세요? 다음 달에 갈 예정이야. 그때 할머니가 좋은 소식 하나 더 들려줄게. 무슨 소식이에요? 정숙이 미소를 짓는다. 비밀이야. 그때까지 기다려. 준호가 궁금해한다. 힌트라도 주세요. 전 세계 아이들이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어. 와, 정말요? 응. 총 신개국에서 10만 통이 넘게 왔어. 준호가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할머니가 정말 최고예요. 전화를 끄는 정숙은 창밖 뉴욕 야경을 바라본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이루고 있는 자신이 신기하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아이들이 보낸 편지들이 가득하다.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멕시코 시티 등. 정숙이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흐뭇해한다. 아이들아, 할머니가 더 고마워. 1년 후 정숙은 유엔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제 71세가 된 그녀를 인천공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영한다. 박정숙 할머니, 세계의 할머니, 대한민국의 자랑. 정숙이 마이크를 잡는다. 1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엔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전 세계 어디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요. 기자가 질문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 세계 시니어 교육자들의 허브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 교육자들에게 제 경험을 전수하고 싶어요. 다음 날 정숙은 한성학원을 방문한다.
4년 만에 보는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교문에는 세계 평화 교육 모델 학교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소라가 반갑게 맞이한다. 이제 교감으로 승진한 그녀는 정숙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다. 교장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지? 물론이죠. 이제 전 세계에서 견학 오는 학교가 됐어요. 정숙이 교실들을 둘러본다. 모든 교실에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3학년 4반에 들어가니 이태민이 교생 실습을 하고 있다. 교육대학 4학년이 된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애들아, 누구든지 괴롭힘 당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우리가 보호해 줄게요. 정숙이 뿌듯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수업이 끝난 후 이태민이 정숙에게 인사한다. 교장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태민아,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되었구나. 교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앞으로 교장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지키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미 훌륭하게 하고 있어. 그날 오후 정숙은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제 고3이 된 준호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할머니, 저도 교육학과에 가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숙이 감동한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할머니, 71세에도 계속 일하실 거예요? 정숙이 웃는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했잖아.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럼 평생 하시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지. 준호가 할머니를 안는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정숙은 김민수의 무덤을 찾는다. 4년 만에 방문이다. 민수야, 할머니 왔어. 꽃을 놓고 조용히 말한다.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너처럼 외롭지 않아.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어. 그리고 너를 괴롭힌 아이들도 모두 좋은 사람이 되었어. 이태민이는 선생님이 되려고 해. 바람이 불어와 정숙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고마워, 민수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어. 2년 후 정숙은 73세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여전하다. 서울 강남에 설립된 박정숙 글로벌 교육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교육 연구기관이 되었다. 오늘은 센터 개관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다. 전 세계에서 교육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한다. 박정숙 교장님의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씀이 이제 전 세계의 명언이 되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숙이 단상에 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학교 폭력이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가 있는 한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마지막 10%까지 해결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기념식 후 정숙은 센터 내부를 둘러본다. 각 층마다 다른 나라의 교육 연구팀들이 활동하고 있다. 1층 아시아 교육 안전 연구팀, 2층 유럽 시니어 교육 개발팀, 3층 아프리카 교육 봉사단 지원팀, 4층 남미 학교 폭력 예방팀, 5층 북미 교육 혁신 연구팀. 정숙이 각 층을 방문하며 직원들과 이야기한다. 어떠세요? 일은 잘 되고 있나요? 아프리카 팀 직원이 답한다. 네. 이번 달에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좋네요. 결과는 어때요? 학교 폭력이 벌써 50% 감소했어요. 정숙이 기뻐한다. 정말 대단해요. 5층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AI를 활용한 학교 폭력 예측 시스템 개발 회의다. 교장님, AI가 학교 폭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숙이 관심을 보인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학생들의 행동 패턴, SNS 활동, 성적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해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을까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연구네요. 계속 진행하세요. 그날 저녁 정숙은 준호와 저녁을 먹는다. 이제 대학생이 된 준호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다. 할머니, 오늘 대학에서 할머니 이야기가 교재로 나왔어요. 정말? 네. 박정숙 케이스라고 해서 전 세계 교육학과에서 배우고 있대요. 정숙이 놀란다. 그런 일이.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할머니가 현대 교육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해요. 과분한 말씀이네. 그리고 할머니, 저희과 친구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언제든지 환영이야. 준호가 웃는다. 할머니가 저희 과의 명예교수예요. 명예교수라니. 정말이에요. 교수님들이 할머니를 가장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정숙이 뿌듯해한다.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네. 10년이 더 흐른 현재 정숙은 83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센터에 출근하며 전 세계 교육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유엔에서 박정숙의 날을 공식 제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매년 10월 15일이 세계 교육 안전의 날로 지정되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념식에 정숙이 참석한다.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한다. 박정숙 박사님은 67세에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83세인 그녀는 세계 교육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 학교 폭력이 95% 감소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정숙이 마이크 앞에 선다. 83세가 되어서도 이런 영광을 누리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30년 전 한 아이 때문입니다. 김민수라는 아이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요. 진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요. 그리고 제 손자 준호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립박수가 10분간 계속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숙을 한성학원에서 환영 행사가 열린다. 이제 이 학교는 박정숙 국제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장은 이태민이 맡고 있다. 그가 정숙을 맞이한다. 선생님, 돌아오셨군요. 태민아, 학교 잘 운영하고 있구나.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벽마다 여러 나라 말로 쓰인 표어들이 붙어 있다. 그날 저녁 정숙은 83세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준호는 이제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정숙이 웃는다. 이미 하고 있잖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할머니, 정말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본다. 글쎄,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요? 전 세계 마지막 5%의 학교 폭력까지 없애는 일. 그럼 90세까지도 하실 건가요? 정숙이 장난스럽게 웃는다. 100세까지 할 수도 있지. 모든 가족이 웃는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김민수의 사진을 본다. 민수야, 할머니 이제 83세가 됐어.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전 세계 아이들이 이제 안전해졌지만 완전하지는 않아. 할머니가 100% 완벽하게 만들어줄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정숙이 사진에 키스하고 잠자리에 든다. 67세에 시작된 박정숙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과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83세 박정숙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당신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